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우리 지역의 아픈 현대사라고 하면 여순 사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1950년 여수 이하포와 두릉여 해상에서 발생한 미군 폭격 사건도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입니다. 이하포 폭격 위령 사업 추진위는 오랫동안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수 이하포 폭격 위령사업 추진위 신병남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신병남입니다. 네, 여수 이하포와 두릉여 모두 지역의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생소한데요. 먼저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하포와 두릉여는 모두 우리 여수 지역 섬마을 이름을 뜻합니다.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제2의 여수판 노군리 사건이라 불립니다. 제1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당시 350여 명이 탄 피난선이 부산에서 통영과 욕지도를 거쳐서 8월 2일 이하포 포구에 정박합니다. 다음날 아침 4대의 미군 폭격기가 나타나 태극기를 단 피난선에 무차별 기총사격을 가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비규환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생존자와 마을 주민 증언에 따르면 총에 맞은 많은 시신에 기름을 부어서 3일 밤낮으로 불타 수장되었고 일부는 산에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한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참사가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네, 이하포 사건이 발생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릉여에서도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두릉여 사건도 이하포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군 폭격기는 이하포 참사가 발생한 6일 뒤에 그러니까 8월 9일이죠. 남면 횡간도 앞바다 두릉여 해상에서 조기잡이하는 100여 척의 어선을 폭격해서 수십 명이 다치고 사망하는 끔찍한 전쟁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기잡이에 나선 주민 20여 명이 참사를 당했고요. 이하포 폭격 사건 희생자가 지역민이 아닌 피난민인 반면에 두릉여 사건은 모두 우리 지역 여수 지역민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네, 민간인들의 희생이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도 희생자의 유족이나 생존자 혹은 이 사건을 목격하신 분들이 생존해 계실까요? 예, 이하포 미군 폭격 마지막 생존자인 이춘혁 어르신은 부모 형제 7가족이 이 사건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부산에 거주하시는데요. 해마다 추모제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하포 주민 이사연 어르신은 마을 분들과 해마다 추모제에 참석하셔서 당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을 꾸준히 용기 있게 해왔습니다. 피난선에 탄 어르신 가족 7명 중 4명이 돌아가셨고요. 어르신과 남동생 그리고 누나만 살았습니다. 이후 시집간 누나는 눈앞에서 총 맞은 아버지를 목격한 전쟁 트라우마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동생 이춘송 씨도 2014년에 세상을 떠나 이제 어르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20여 년 전 6.25 당시 노군리, 거창, 창녕 등지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 유가족 70여 명과 함께 미국 백악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항의 서한도 보내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은 미국에서는 아직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드러났습니다. 또 두릉여 생존자 박영근 씨, 그 다음에 유가족 김유광 씨도 계속적인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저희 언론사와 여수시의회 이하포 특위가 함께 횡간도와 안도 주민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마을 주민들이 참석해서 생생한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아울러 지난 8월 두릉여 참사를 목격한 제보자 정채균 씨가 73년 만에
소먹이로 갔다가 두릉녀 사건을 갖다가 직접 봤던 것을 저에게 제보를 해와서 취재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또 지난 2010년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하포와 두릉녀 사건을 조사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또 이 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에 어느 정도 가깝게 다가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이하포 두릉녀 사건은 진실규명이 되었습니다. 진화위는 호남 지역에서 이루어진 17건의 미군 폭격 사건을 조사했지만 여수 남면 이하포와 두릉녀 사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미 공군이 관련 국제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사건 관련 미군 폭격 기록, 작전 지침, 교전 지침 등을 충분히 입수하고 분석하지 못해 미군 폭격의 불법성 위반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미군과 한국 정부가 주민 보호와 소개 조치, 폭격 시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는 사전 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하포 사건은 희생자 200여 명 중에 이춘혁 어르신 가족 5명만 진실규명되었고 두릉녀 사건의 희생자 20여 명 중 5명이 진실규명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유족들은 지역사회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돌입했지만 소멸시효를 넘겨서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이 진실화해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규명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이 문제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군 폭격 관련 사건이 전국적으로 368건이 신고되었는데 미군 폭격 사건 조사는 다른 사건보다 조사가 더 미흡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하포 사건 희생자들이 미군의 불법적인 폭격으로 희생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지만은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폭격 기록이나 관련 문서가 부족해서 가해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후 6년째 추모제를 이어오면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8월 진화위는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추모제에 참석해서 잔해물 인양과 유해 발굴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위령사업 추진위원장인 제가 작년 8월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여수시 이후에 이하포 특위는 국회 행안위를 찾아가서 면담도 했고 주철은 김혜지 의원이 진화위원장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2월 진화위는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자 사건을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혀와서 제가 직접 조사에 임했습니다. 진화위는 7월에 이하포 희생자의 백비가 위치한 길목에 유해 발굴을 위한 안내판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여수 MBC에서 미국 국립문서보관청에서 이하포 두릉녀 사건 외에도 당시 여수에 수차례 미군의 폭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네. 이 문서를 보면은 최종 임무 보고서에 미 5공군 항공기 12대가 여수 항공기와 철도를 폭격했다는 내용과 1일 임무 보고서는 미 공군이 수차례 출격해서 피난선을 폭격했고 8월 9일 무정 기록에 따르면 미군 항공기는 돌산과 금오도 사이 해역에서 250여 척의 낚싯배를 폭격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 문서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추진위에서는 유족이나 목격자분들의 증언을 체록한다든지 또 민간인 잠수사와 함께 당시 침몰선을 탐사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 해오고 계시다고요? 예,
미군 폭격으로 많은 피난민이 희생됐으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미군에 의한 희생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을 발설하는 것을 원치 않아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령사업추진위원회와 이아포 특위는 미군의 공식 문서를 파악해 이아포 미군 폭격 사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70여 년 넘게 그냥 우리 지역에 묻혀있던 사건입니다. 사실 가장 답답하신 건 유가족분들일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이제 유가족분들을 직접 만나보시면 어떤 이야기들 가장 많이 하실까요? 예, 참 유가족들이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89세인 어르신은 나이가 지금 연로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여 년 동안 아무런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계신데요. 유가족들은 한결같이 국가의 합당한 사과와 배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유가족에게 이아포 조례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보상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아포 두릉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행히 여수시의회에서 만들어져서 유가족들의 의료나 위령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살아 계실 때만이라도 정신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조금씩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이 민간단체와 여수시가 함께 합동 추모제를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그 이전에는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이 여수시와 함께 합동으로 이 추모제를 개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지난 8월 3일에 남면 이아포 두릉면 미군 폭격 사건 73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유족인 이춘혁 어르신과 공동 추진위원장인 정기명 시장, 김혜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수 정치인들과 함께 80여 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4년간 민간 주도로 추모제를 지내오다가 2년 전부터 여수시와 민간이 공동 추모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상미 의원이 발의한 이아포 두릉령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여수시 예산이 투입되었고 위령사업 추진위회가 구성되어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정기명 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해서 34명의 위령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것이 두릉려 추모비 제작으로 이어져서 현재 67명의 추진위원으로 행사를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아포 평화공원에 박근만 화백의 심장에 새긴 이아포 추모비가 세워졌는데요. 어르신은 첫 추모제에 자신이 희생당한 곳에 자그마한 비석이라도 설치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곳이 6.25 때 희생된 사건임을 알 수 있게 되려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추모공원과 추모비가 설치되어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또 여수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깊이 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조례안도 제정되는가 하면 또 여수시에서는 침몰선 조사와 관련한 용역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그간 여수시의회에서는 2019년 이아포 및 두릉려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2021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남면 이아포 두릉려 해상 미군 폭격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정부가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미국 정부도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정부는 이아포 및 두릉려 미군 폭격 사건 진실규명과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원들이 4년의 탐사 끝에 찾아낸 피난선으로 추정되는 잔해물 인양을 위해 여수시는 올해 7월부터
침몰선 용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수중생태연구소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여수시의회 이하포 미군 폭격 특위가 12월 말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침몰선 잔해물에 대한 용역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순 사건의 경우 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진상규명과 배 보상 문제들을 논의하게 됐는데요. 이하포와 두룩녀 사건 역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제주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과를 받아냈듯이 이하포와 두룩녀 사건은 여수시와 전남도가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현재 특별법이 제정된 제주 4.3 사건, 거창 사건, 노군리 사건, 여순 사건 이곳 4곳뿐인데요. 이하포 두룩녀 사건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사적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하포 두룩녀 특별법 제정에 지역 정치인이 팔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앞서서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하포와 두룩녀 사건을 두고 제2의 노근리 사건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을 살펴보고 또 비슷한 사건의 아픔을 가진 이 지역 간 연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이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 불리는 이유는 당시 피난선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흰옷을 입은 다수 피난민만 있었고 인민군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난선이 전투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고요. 미군 전투기가 피난민을 무차별 폭격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참사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네. 2년 전 10월 이하포 특위가 공동 주관해 40여 명의 시민과 충북 영동 노군리 평화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노군리 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님은 미군 폭격은 생명존엄, 반전의 문제라면서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특별법 제정의 길을 가라고 네. 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군리 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얻은 생생한 강연을 들려주셨는데요. 현재 정구도 이사장님도 위령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여수시의회에 오셔서 강연도 해주셨고요. 노군리 사건을 해결하신 만큼 저희들이 꾸준히 연대를 통해서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하포 두룩녀 사건을 더 많이 알려가기 위해서 추진위에서 어떤 활동들 계획하고 있을까요? 전쟁 범죄 방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민간 합동 위령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하고요.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반인륜적인 학살을 저지른 미군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야 됩니다. 정부는 조속히 이하포 두룩녀 미군 폭격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미국 국립문서보관청에서 미군이 폭격한 명백한 작전 문서가 나왔으니 정부 독립기관인 진화위가 이제 나설 차례입니다. 아울러 노군리 학살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 전 국민이 알게 되었던 영화 작은 연못이 있듯이 저는 외딴섬 이하포와 두룩녀 미군 폭격 사건을 다룬 제2의 작은 연못 영화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뜻있는 영화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록하고 또 기억해가는 모든 과정이 사건의 진상규명으로 이어지길 응원해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